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뇌물죄 성립요건, 뇌물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직자나 그 관계자들이 뇌물 주고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할 때 부정청탁이 허용되면 그에 따른 폐해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뇌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 수뢰나 제3자 뇌물 제공, 사후 수뢰나 알선 등 여러 조항이 적혀있고 때문에 사실 뇌물죄라는 것은 용어는 형법상 얻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요건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요즘에는 공직자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받는 사람이 공직자여야 합니다. 일단 뇌물 관련 혐의가 적용되려면 건품을 받은 당사자가 공직자여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혐의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중재 역할을 했다면 뇌물 관련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공무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직생활 동안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퇴사한 이후에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뇌물 관련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퇴사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에 벌금 수천만 원, 추징금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업이 공직자의 성격을 띠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준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도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처벌되는데 공품을 준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공여죄라는 것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가들이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며 건품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사람 혹은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가 아니라도 뇌물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공직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제3자를 끼워서 우회적으로 뇌물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를 통해 건품을 전한 것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며 그렇게 건품을 전달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량도 같습니다. 세 번째, 은연중의 한 행동도 처벌받습니다. 위의 뇌물공여죄 내용을 보셨다면 한 가지 눈치채실 법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당사자들이 뇌물을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도 뇌물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기로 약속만 했거나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 주겠다는 의사표시 모두 뇌물 관련 범행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묵시적으로도 한 행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법원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란 실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더라도 은연중에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 뇌물을 주고 청탁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서로 의사표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 하고 있고 여러가지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관련이나 다른 모든 뇌물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소장이나 의견서, 탄원서, 진술서 여러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이었습니다.